네, 맥도날드의 위생 실태에 대한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뉴스룸에서 맥도날드 매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위생적인 제조 과정에 대한 제보 내용을 보도해드렸습니다. 맥도날드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론 내용을 최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 맥도날드가 낸 입장문입니다.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내부 규정상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전국 410여 개 매장에서 식품 안전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다만 맥도날드는 공개된 사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에 사진을 보낸 제보자가 전현직 관계자인지 제3자인지 현재로선 신원을 알 수 없다며 매장 관리자에 해당하는 인물이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맥도날드 측은 공개된 사진이 연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일방적인 개인들의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햄버거 제조 과정에서 회사 내부 규정을 무시한 채 비정상적인 모습만 촬영했다는 겁니다. 맥도날드 측은 전수조사 결과 위생 문제가 발견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이렇게 한국 맥도날드는 사진이 조작됐을 가능성과 제보자의 신원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는 제보의 신빙성이 크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맥도날드의 반론에 대한 뉴스룸의 입장을 하예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맥도날드는 익명의 제보자가 관계자인지 제3의 인물인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진을 제보한 전 현직 직원들은 JTBC의 신분을 밝히고 육성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취재진은 제보자들이 구체적인 근거를 토대로 어느 지점에서 일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JTBC는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의 신원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한국 맥도날드에 전달했습니다. 한국 맥도날드는 사진이 조작됐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그 근거로 패티의 온도를 측정하는 사진을 입장문에 넣었습니다. 패티의 심부의 온도계를 찌르지 않고 패티와 패티 사이에 온도계를 대 맥도날드 내부 절차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JTBC는 입장문에 실린 사진을 보도한 적이 없습니다. 보도한 사진들은 현재 수사기관에도 제출돼 있습니다. JTBC는 맥도날드 측의 반론이 추가로 나오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다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네, 맥도날드의 위생 실태를 고발한다는 제보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직원은 냉동 패티를 여름철에 길게는 5시간 바깥에 방치한다고도 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맥도날드 매장 밖 주차장에 냉동 햄버거 패티 박스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한 맥도날드 매장 직원 A씨가 배달된 식재료가 방치돼 있는 모습을 직접 찍은 겁니다. A씨는 이 사진을 JTBC에 제보하며 이런 일이 자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달되는 패티 양이 많아 한여름에도 길게는 5시간까지 야외에 방치돼 녹는 경우가 많다. 패티를 굽는 기계나 튀김 기계에 기름때가 흥건하고 선반에 곰팡이가 슬어 썩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맥도날드는 입고 과정 중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매장의 사실 확인 후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감자튀김에서 금속 물질이 나왔다는 내용의 고객 제보도 있었습니다. 첫입 딱 씹는데 딱딱한 무엇인가가 이빨에 걸렸어요. 까만색 약간 철 같은 쇠 질감이 났고 본사로 보낼 거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오늘 29일이죠. 오늘까지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한국 맥도날드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오늘 맥도날드 서울시청점 앞에선 시민단체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햄버거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아이의 어머니는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맥기코리아 대변을 하는 대리인들은 억울하다고 그래요. 제 앞에서. 시은이보다 더 억울할까요? 되묻고 싶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힙하다고나 할까? 1980년대 우리나라에서 햄버거란 세련된 서구 문화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1988년 서울 압구정동에 맥도날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장사진을 치며 기다려 먹기도 했었으니까요. 역시 당대 힙한 시인이었던 장정일은 햄버거에 대한 명상이라는 시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하위 문화를 교양 있게 소비하는 현대 사회를 다소 삐딱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쩌자고 우리가
햄버거를 만들어 먹는 족속 가운데서 빠질 수가 있겠는가? 자, 나와 함께 햄버거에 대한 명상을 행하자. 작품 안에는 얼핏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은근히 까다롭기 그지없는 햄버거 만드는 방법이 나열됐습니다. 곱게 다진 뒤에 촉각을 이용해서 동글납작하게 빚어 속까지 익히고 소스와 야채를 더한 뒤에야 완성되는 명상. 햄버거로 대표되는 서양의 문화는 그렇게 우리 생활을 단숨에 점령해버렸습니다. 평양에 맥도날드가 진출할 것인가? 대북 민간 투자의 상징물로 언급되었을 만큼 맥도날드는 자본주의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1990년 모스크바에 진출한 맥도날드의 첫 매장, 그 길게 늘어선 줄은 소비에트의 몰락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됐고, 맥도날드가 진출한 지역에는 전쟁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햄버거 가게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상징물이 됐습니다. 세계 물가를 가늠하는 빅맥 지수가 일상화되는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죠. 그 자본주의의 상징, 맥도날드 햄버거는 그렇다 보니 자본주의의 약점까지 그대로 드러내는 것일까? 값싸고 간편한 그 음식은 효율성이 필연적으로 가져오곤 하는 부작용을 의심받습니다. 더구나 문제 제기는 내부에서 불거졌죠. 맥도날드가 있는 곳에 전쟁은 없다는 큰 담론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모토로 내세우고 있는 깨끗함일 뿐. 햄버거에 대한 명상. 장정일 시인은 햄버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비우고 명상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까다롭고 주의사항이 많은 명상 끝에 맛 좋고 영양 많은 미국식 간식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은 이 까다롭고 주의사항이 많은 명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 장정일의 약간 삐딱한 비아냥이 들어간 표현, 맛 좋고 영양 많은 미국식 간식, 햄버거가 우리 사회에 가져온 또 다른 명상의 주제.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